큰 기대를 품고 사온 비트가 며칠 만에 쭈글쭈글한 고무공처럼 변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샐러드에 넣어도, 주스를 만들어도 그 특유의 흙맛만 나고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실망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비트의 맛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이는 아주 사소한 실수 몇 가지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비트가 왜 단맛을 잃고 시들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원인이 되는 3가지 보관 실수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비트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갓 수확한 것처럼 달고 아삭할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실수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주인공인 비트에 대해 잠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트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맛과 식감이 변하는 걸까요? 비트는 기본적으로 저장 뿌리 채소입니다. 즉,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 특히 당분을 뿌리에 가득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천연 창고인 셈이죠. 비트의 단맛은 바로 이 저장된 당분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창고가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비트의 껍질은 감자나 고구마처럼 두껍지 않아서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또한 땅속 깊은 곳에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온도가 변덕스러운 외부 환경, 특히 우리 집 주방이나 냉장고는 비트에게 아주 혹독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트의 생명력과 직결된 잎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잎들은 뿌리가 뽑힌 후에도 살아남기 위해 뿌리의 수분과 양분을 계속해서 빨아들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비트는 자신의 가장 큰 매력인 단맛과 수분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연약한 비트를 어떻게 지켜줘야 할지 그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비트 맛을 망치는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의 잎과 줄기를 그대로 둔 채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파릇파릇한 잎이 달린 비트를 보며 와, 정말 신선하다, 이대로 보관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잎이 싱싱함의 상징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비트의 맛과 식감을 서서히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유하자면 비트 뿌리에 수십 개의 작은 에너지 뱀파이어를 그대로 붙여두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학적으로 증산작용이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인데요. 식물은 잎의 작은 구멍들을 통해 끊임없이 수분을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땅에 심어져 있을 때는 뿌리가 계속해서 물을 흡수해 보충하지만 수확된 비트는 더 이상 수분을 공급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분을 찾아다니고 그 유일한 공급원은 바로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는 비트 뿌리입니다. 잎이들은 뿌리가 애써 저장해둔 소중한 수분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입니다. 이것이 비트가 빠르게 쭈글쭈글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잎이 빨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수분만이 아닙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잎은 수분과 함께 비트의 단맛을 내는 핵심 성분인 당분까지 함께 빼앗아 갑니다. 식물의 잎은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해 뿌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수확 후에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 오로지 저장된 양분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잎을 그대로 두면 비트는 속이 텅 비어가는 것처럼 수분과 당분을 모두 잃게 됩니다. 며칠만 지나도 단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밍밍하고 흙맛만 강하게 남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잎을 그대로 둔 비트와 잎을 제거한 비트를 같은 조건에서 일주일만 보관해 보면 그 차이는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합니다. 잎을 둔 비트는 무게가 현저히 줄고 껍질은 탄력을 잃어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반면 잎을 제거한 비트는 거의 처음과 같은 단단함과 무게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아무리 싱싱한 잎이 달린 비트를 사왔더라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잎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비트의 맛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잎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잎을 제거하라고 하면 마치 파의 뿌리를 다듬듯이 뿌리와 잎이 만나는 부분을 칼로 완전히 잘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트의 껍질은 매우 얇아서 뿌리 부분에 너무 가깝게 상처를 내면 그곳에서 비트의 붉은 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걸 피 흘린다, bleeding고 표현하는데요. 이 붉은 즙에는 비트의 색소인 베타시아닌뿐만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당분까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즉, 상처를 통해 맛과 영양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색이 옅어지는 것은 물론 보관 중에 이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거나 부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비트 뿌리에서 약 2에서 3cm 정도의 줄기를 남기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해도 좋고 가위를 사용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줄기를 남겨두면 뿌리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잎으로 가는 수분과 양분의 통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비트의 신선도와 맛을 며칠, 아니 몇 주 더 연장시켜주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이제 비트의 맛을 훔쳐가던 IP들을 성공적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럼 이 잘라낸 잎과 줄기는 그냥 버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비트가 주는 또 다른 귀한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의 IP, 즉 비트그린, 빛그린스. 은 뿌리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뿌리보다 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슈퍼푸드입니다. 시금치나 케일과 비슷한 쌉쌀하면서도 달큰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 A, C, K, 그리고 철분과 칼슘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걸 버리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죠. 비트그린을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깨끗이 씻어 올리브 오일과 다진 마늘을 넣고 살짝 볶아 먹는 것입니다. 마치 시금치 나물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는 잘게 썰어서 샐러드에 섞어 넣으면 독특한 식감과 색감을 더해줍니다. 된장국에 시래기 대신 넣어도 아주 잘 어울리고 페스토를 만들거나 스무디에 갈아 넣는 등 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단 비트 잎은 뿌리보다 훨씬 빨리 시들기 때문에 잘라낸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바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하루 이틀 정도는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트를 살 때는 뿌리와 잎이 두 가지의 맛과 영양을 모두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구매해 보세요. 식재료를 대하는 즐거움이 2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실수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할 아주 흔한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잎이 달려 있어야 뿌리가 숨을 쉬어서 더 오래 신선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수확된 채소의 잎은 더 이상 광합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오직 뿌리에 저장된 양분을 소모하는 역할만 합니다. 숨을 쉰다는 표현은 식물의 호흡작용을 의미하는데 수확 후에는 이 호흡작용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고 양분을 고갈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특히 비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뿌리 채소에게 잎은 수분 증발을 가속화하는 주범일 뿐입니다. 이 미신은 아마도 잎이 달린 채소가 시각적으로 더 풍성하고 신선해 보이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 것입니다. 혹은 문화 당근처럼 잎을 일부 요리에 활용하는 채소들의 보관법과 혼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의 경우 잎을 남겨두는 것은 신선도 유지에 백해무익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비트 잎을 그대로 두고 보관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배운 이 과학적인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모두의 식탁을 더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대한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트를 잘못된 환경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도와 습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비트를 사와서 상곤에, 예를 들어 주방 조리대 위 과일 바구니 같은 곳에 며칠씩 두곤 합니다. 혹은 냉장고에 넣더라도 다른 채소들과 뒤섞어 아무 칸에나 넣어버리죠. 하지만 비트는 땅속 깊은 곳, 즉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 최적화된 비트를 따뜻하고 건조한 상온에 두는 것은 마치 북극곰을 사막 한가운데 데려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상온에서는 비트의 호흡작용이 매우 활발해져 스스로의 양분을 빠르게 소모하며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또한 건조한 공기 때문에 껍질을 통한 수분 증발이 극대화되어 단 하루 이틀만 해도 눈에 띄게 시들고 물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비트를 이틀 이상 보관할 계획이라면 상온 보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트에게 최적의 환경은 가능한 한 땅속과 비슷한 차갑고 습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 환경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냉장고의 특정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냉장고 안에서는 어디가 비트를 위한 명당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채소칸 크리스퍼 드로워입니다. 대부분의 냉장고 하단에 위치한 이 서랍은 단순히 채소를 담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칸보다 습도를 더 높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공간입니다. 많은 채소칸에는 습도 조절 레버가 달려 있어서 높음 하이 휴미디티과 낮음 로우 휴미디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트, 당근, 샐러리처럼 수분을 잃기 쉬운 뿌리 채소나 IP 채소는 높음으로 설정된 칸에 보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습도가 채소 주변의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과, 배, 복숭아처럼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과일들은 낮음으로 설정된 칸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에틸렌 가스는 주변의 다른 채소나 과일의 숙성을 촉진시켜 빨리 무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트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 과일들과 분리하여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채소칸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에 습도 조절 기능이 없다면 채소칸 자체만으로도 냉장고의 다른 선반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채소칸에 넣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완벽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고 내부는 기본적으로 매우 건조한 환경입니다. 냉각 과정에서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채소칸이라도 문을 여닫을 때마다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비트의 수분을 계속해서 빼앗아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비트에게 자신만의 미니 온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멍이 뚫린 비닐봉지, 즉 천공봉지 퍼포레이티드 플라스틱 백에 비트를 담아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구멍들은 비트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면서도 봉지 안의 습도는 높게 유지해주는 아주 영리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런 봉지가 없다면 일반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완전히 밀봉하지 말고 살짝 열어두거나 이쑤시개로 구멍을 몇 개 뚫어주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방법은 살짝 축축한 키친타월이나 면프로 비트를 감싼 뒤 밀폐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젖은 타월이 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적셔주면 비트는 정말 오랫동안 촉촉하고 단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수고가 비트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비트를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비닐봉지에 넣고 완벽하게 밀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습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오히려 비트를 썩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수확 후에도 계속해서 호흡을 하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배출합니다. 만약 완전히 밀봉된 공간에 갇히게 되면 비트가 내뿜은 수증기가 응결되어 봉지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이 과도한 수분은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국 비트는 신선하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축축하게 젖어서 물러지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쭈글쭈글 마르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 구멍 뚫린 비닐봉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적절한 공기 순환은 과도한 수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비트가 내뿜는 가스들을 배출시켜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항상 촉촉하지만 질식시키지는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비트 보관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비트 보관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리하고 남은, 즉 삶거나 구운 비트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비트와 똑같이 보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조리된 비트는 생비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한번 열에 노출된 비트는 세포벽이 파괴되어 미생물에 훨씬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여 산패와 세균 번식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리된 비트는 반드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용기 에어타이트 컨테이너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랩으로 그릇을 덮는 것보다는 뚜껑이 있는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트를 요리할 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통째로 삶거나 구운 뒤 식혀서 껍질을 벗겨 보관하면 맛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요리하고 남은 비트, 이제는 제대로 보관해서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만약 비트를 대량으로 구매했거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냉장 보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최고의 해결책은 바로 냉동 보관입니다. 비트는 냉동에 아주 적합한 채소 중 하나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냉동하면 최대 8개월에서 1년까지도 맛과 영양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썰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동했을 때 물컹하고 질긴 식감의 비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트를 성공적으로 냉동하기 위해서는 블란칭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블렌칭은 채소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급격히 식히는 과정으로 채소의 색과 식감, 영양소를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를 냉동하려면 먼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원하는 크기, 깍둑썰기, 채썰기 등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약 2~3분간 데친 후 즉시 건져내 얼음물에 담가 완전히 식혀줍니다. 그 다음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한번 먹을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용 지퍼백이나 진공팩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스무디, 수프, 볶음 요리 등에 언제든지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관하기 전에 비트를 씻는 행위입니다. 흙이 잔뜩 묻은 채소를 냉장고에 그대로 넣는 것이 왠지 찝찝하게 느껴져 사 오자마자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비트 껍질에 묻어있는 흙은 단순히 더러운 이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트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흙은 비트 껍질에 미세한 구멍들을 막아주어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외부의 미생물이 침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트를 물로 씻는 순간 이 천연 보호막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씻는 과정에서 비트 껍질에 생긴 미세한 상처들과 껍질에 남게 되는 물기입니다. 이 축축한 환경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깨끗하게 만들려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비트를 더 빨리 썩고 무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뿐만 아니라 감자, 당근, 고구마 등 대부분의 뿌리채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흙 묻은 비트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정답은 최대한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흙이 잔뜩 묻은 비트를 사왔다면 물에 씻지 말고 부드러운 솔이나 마른 행주를 이용해 표면에 큰 흙덩어리만 살살 털어내는 정도로만 손질하세요.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앞서 배운 방법대로 잎을 자르고 구멍 뚫린 비닐봉지나 젖은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요리하기 직전에 사용할 만큼만 꺼내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사용하면 됩니다. 보관은 더럽게, 사용은 깨끗하게.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흙이 묻어있는 모습이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이 비트에게 선물한 최상의 포장 상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냉장고의 다른 식재료들이 오염될까 걱정된다면 흙 묻은 비트를 다른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별도의 봉지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비트를 놀랍도록 오랫동안 신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가끔 마트에 가보면 이미 세척이 완료되어 반짝반짝 윤이 나는 세척 비트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세척 비트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미 천연 보호막인 흙이 제거되고 물에 한번 닿았기 때문에 흙비트만큼 오래 보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척 비트는 구매 후 최대한 빨리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의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키친타월을 이용해 비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아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 다음 건조한 키친타월로 비트를 하나씩 감싸줍니다. 이 키친타월은 비트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물기를 흡수하고 보관 중에 생길 수 있는 결로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감싼 비트를 비닐봉지에 넣어 입구를 살짝 열어둔 채로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면 그냥 넣었을 때보다 며칠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장기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편리함을 선택한 만큼 신선할 때 빨리 즐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의 맛을 망치는 3가지 치명적인 보관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첫째, 잎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 둘째, 온도와 습도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환경에 보관하는 것. 셋째, 보관 전에 미리 씻어버리는 것.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비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달콤하고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보관 이전에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좋은 비트를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시작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비트를 골랐다면 소용이 없겠죠. 신선하고 맛있는 비트를 고르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기는 너무 크지 않고 테니스공 정도의 중간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큰 비트는 속이 거칠고 심이 박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껍질은 흠집이나 상처가 없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주름이 없는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들어봤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수분이 많고 속이 꽉 찬 비트입니다. 만약 잎이 달려 있다면 잎이 시들지 않고 생생한 녹색을 띠는 것이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비트라는 증거입니다. 좋은 비트를 고르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모양과 단단함입니다. 비트를 가볍게 눌러봤을 때 돌처럼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르거나 물렁한 부분이 있다면 내부에서 부패가 시작되었거나 수분을 많이 잃었다는 신호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비트의 꼬리 부분, 즉 뿌리 끝부분이 너무 길고 가늘게 뻗어 있는 것보다는 짧고 통통한 것이 더 좋습니다. 긴 꼬리는 비트가 수분을 찾아 땅속 깊이 파고들었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뿌리 자체의 당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잎이 잘려나간 단면을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며 검게 변색되지 않은 것이 신선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고른 비트를 오늘 배운 완벽한 보관법으로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최상의 맛을 지닌 비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과 올바른 보관 지식이 만났을 때 진정한 요리의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트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지식을 종합하여 완벽한 비트 보관 루틴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비트 보관에 실패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선별. 마트에서 단단하고 매끄러우며 묵직한 중소형 크기의 비트를 고릅니다. 잎이 달려 있다면 싱싱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 즉시 분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트 뿌리에서 약 2에서 3cm의 줄기를 남기고 잎을 잘라냅니다. 잘라낸 잎은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하여 요리에 활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 흙 털기. 씻지 않은 상태의 비트 뿌리를 부드러운 솔이나 마른 천으로 가볍게 털어 과도한 흙만 제거합니다. 절대 물로 씻지 마세요. 네 번째 단계, 개별 포장. 비트에게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넣거나 살짝 축축한 키친타월로 감싸서 일반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살짝 열어둡니다. 다섯 번째 단계, 명당 안치. 포장된 비트를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합니다. 이때 사과나 배처럼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방출하는 과일과는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5단계의 루틴만 지킨다면 여러분의 비트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트의 맛, 특히 단맛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의 단맛은 단순히 맛의 즐거움을 넘어 비트가 가진 풍부한 영양소와 활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의 당분은 주로 자당 수초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이 천연 당분은 우리 몸에 건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가 땅속의 혈액이라 불리는 이유는 풍부한 철분과 엽산, 그리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질산염 때문인데, 단맛이 사라지고 시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 역시 함께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비트의 단맛을 지키는 것은 비트의 생명력과 영양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작은 보관 실수들이 사실은 비트가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들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은 단순히 식재료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더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혹시 나는 비트를 별로 안 좋아해, 흙맛이 너무 강해서 싫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상태가 좋지 않은 비트만 맛보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 특유의 흙냄새, 즉 지오스민, 건민이라는 성분은 비트가 신선도를 잃고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비트는 흙냄새가 은은하게 기분 좋은 배경처럼 느껴지고 그 위로 풍부한 단맛과 상쾌함이 주된 맛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말이죠. 오늘 배운 방법대로 신선한 비트를 골라 완벽하게 보관한 뒤 얇게 썰어 샐러드로 먹거나 착즙해서 주스로 마셔보세요. 아마 내가 알던 비트 맛이 아닌데 라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채소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은 단순히 맛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식재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미식의 세계를 넓혀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보관의 원리가 비트라는 하나의 채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원리들, 즉 수확 후에도 계속되는 잎의 양분 흡수, 채소별 최적의 온도와 습도, 세척이 보관에 미치는 영향, 에틸렌 가스와의 분리 등은 다른 많은 채소들을 보관할 때도 응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이나 무 역시 잎을 잘라내고 보관해야 뿌리가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이나 피망 같은 열매 채소는 비트와 마찬가지로 높은 습도를 좋아하지만 감자나 양파는 오히려 서늘하고 건조하며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각 채소의 태생과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식재료를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고 그 특성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비도 절약하며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비트를 통해 배운 이 지혜가 여러분의 주방 생활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달콤한 비트를 쭈글쭈글하고 맛없게 만드는 3가지 치명적인 보관 실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째,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잎을 그대로 두는 것. 둘째, 비트를 사막 같은 환경에 방치하는 것. 그리고 셋째, 좋은 의도로 한 세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함정을 피하고 비트의 맛과 영양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였던 습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꼭 실천하셔서 앞으로는 언제나 갓 수확한 듯 달고 아삭한 비트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트로 어떤 요리를 가장 즐겨 만드시나요? 여러분만의 최고의 비트 레시피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다른 분들도 함께 맛있는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